안녕하세요. 저희는 넘파이 튜토리얼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있는 튜토리얼을 보고 있어요. 이제 넘파이는 이 배열을 이제 수치 형태의 배열을 이제 다차원 배열을 이제 다루는 파이썬의 이제 계산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사진 이미지를 배열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봤더니 이제 RGB 이렇게 3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컬러리메트리라는 이제 공식을 사용을 해서 RGB 3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행렬 곱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채널로 바꿔서 이제 출력해 보는 실습을 해 봤어요. 근데 이 넘파이 공식 예제에 있는 공식 튜토리얼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예제가 이 특이값 분해에 대한 실습인데요. 이 특이값 분해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이 선형대수 모듈을 쉽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의 이제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선형대수 모듈을 가져다가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넘파이에 있는 선형대수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직접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특이값 분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싱귤러 벡터 이제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특이값 분해 문서를 통해서 이 특이값 분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줄여서 이제 SVD라고 부르게 되는데, 행렬을 특정한 구조로 이제 분해하는 방식으로 신호 처리와 통계학 분야에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된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압축해 보거나 사이즈를 줄여 보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특이값 분해를 했다가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특이값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특이값 분해는 행렬의 이제 스펙트럼 이론을 임의의 직사각 행렬에 대해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행과 열의 사이즈가 달라도 이 특이값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행과 열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사각 행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제 직사각 행렬, 행과 열의 사이즈가 다른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은 직도 정사각 행렬을 고유값을 기저로 하여 대각행렬로 분해할 수가 있다. 뭔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이제 압축하거나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데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값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선형대수에 있는 복잡한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제 특이값 분해의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SVD 모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 특이값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특이값 분해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 원본 이 행렬을 이제 특이값 분해하게 되면은 U 시그마 V로 분해를 해주게 돼요. n by n의 행렬,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미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이제 n by m, 그 다음에 n by n, 그 다음에 n by n의 배열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분해된 값을 다시 행렬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특이값 분해를 하게 되면은 U 시그마 V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마는 이제 서메이션의 시그마가 아니라 대각행렬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크기를 줄여보거나 압축해보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U 값은 이 U를 이제 트랜스포즈, 이렇게 전치 행렬로 만들었을 때 요렇게 이 값을 다시 행렬 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1로 대각행렬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V와 V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한 그 행렬 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여기 유니터리 행렬이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1로 채워진 대각행렬을 이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래 값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 분해한 값을 다시 행렬곱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원본 값으로 되돌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제를 봤을 때도 이런 행렬 A가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 U 시그마 V로 분해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값을 다시 행렬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값으로 이제 다시 복원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U와 V를 좌측 특이 벡터, 이제 우측 특이 벡터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직접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특이값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지 그레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RGB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이제 배열을 우리가 이제 2차원 형태로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러면은 이 그레이로 줄인 이미지를 우리가 특이값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서 이제 특이값 분해하는 선형대수 모듈을 불러와서 직접 특이값 분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형대수 모듈을 불러오고 SVD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채널을 하나로 줄여준 이미지 배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U 시그마 V로 이제 특이값 분해를 했어요. U shape S shape 값, 그 다음에 VT shape 값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768 by 768, 768, 1024, 1024 이렇게 값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미지 언더바 그레이에 대한 쉐이프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68 by 1024죠. 그래서 이 앞에 값은 이 768을 가지고 와서 이제 768 by 768 왼쪽 특이 벡터를 만들었고, 오른쪽 특이 벡터는 여기 열 벡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1024 by 1024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시그마 값은 이제 1D 어레이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제에서 봤을 때 보면은 대각행렬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이제 0으로 채워져 있는 이제 대각행렬인데,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요 1D 어레이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제처럼 우리가 요 쉐이프 값을 찍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S 값하고 VT 값하고 이렇게 행렬곱 연산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크기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에서도 이제 배웠듯이 연산을 하려면 이제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값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S 값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 예제에 보면은 이 U의 쉐이프 값하고 VT의 쉐이프 값만큼 이제 0으로 채운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MP의 제로스 해서 이제 0으로 채운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ill diagonal 해서 이제 대각행렬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럼 이 코드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의 쉐이프에 0 하게 되면은 U의 쉐이프에 뭐 1이든 0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U의 쉐이프 값, 그 다음에 VT의 쉐이프 값을 하나씩 갖고 와서 MP의 제로스에서 시그마 값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을 fill diagonal 해서 이제 채워주게 되면은 이 시그마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대각행렬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대각선 위아래가 0으로 채워진 이제 행렬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다시 우리가 이제 행렬곱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하고 다시 행렬곱 연산을 VT 값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나지 않고 잘 행렬곱 연산이 되게 되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줬어요. fill 다이어고널을 통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었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값으로 정말 복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 선형대수에서 이제 놈을 가지고 와서 이 원래 값 이미지 그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원본 값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원한 값하고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1.4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all close라고 해서 얼마나 비슷하냐, 원래 값 이미지 그레이 값하고 다시 행렬 곱 연산한 값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하고 봤더니 true, 거의 비슷하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S값,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어 주었는데 원래 원본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얘 값이 어느 지점에서 급격하게 이제 작아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S 값을 이렇게 벡터 값을 그냥 시각화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원본 값을 여기 행렬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값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요 시그마 값을 사용을 할 때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복원을 할 때 전체 값을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값을 사용을 해서 복원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부터 한 10개만, 여기 보면 이제 한 앞에서부터 한 10개 정도만 한번 사용해서 복원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값을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원한 값을 변수 approximate, 근사한다 라고 해서 이 변수에다가 놓고 한번 plt에 im show를 통해서 이 근사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원본하고 조금 가깝지는 않지만 이제 원래 값이 약간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조금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k 값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k 값을 10으로 넣어줬죠. 이 k 값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복원을 할 때 얼마나 이제 원본하고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map에다가 그레이 넣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이미지 정보가 많이 소실이 되었죠. 여기 100을 봤더니 100하고 200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10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거의 원본 값에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 200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300 하게 되면은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이제 값을 위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10일 때랑 그 다음에 100일 때랑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가져온 게 시그마에서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는 이 S 값을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어 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값을 다 사용을 한 게 아니라 행은 다 사용하고 열에서 10개까지만 가지고 왔다. 만약에 K 값을 10으로 지정을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뭐 그 5로 지정했다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10이라면은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값만 슬라이싱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슬라이싱해서 갖고 왔는데 그 이유가 봤더니 어느 지점에서 보면은 이제 값이 별 차이가 없어요. 값이 점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이 중요한 정보 위주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점점 이제 숫자가 이제 커질수록 이제 값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K 값을 지정을 해줄 때 특정 K 값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원본에 가까운 이제 값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원본의 이제 정보를 최소로 잃어버리면서 데이터를 이제 크기를 줄여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적은 데이터로 더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복원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체 컬러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특이값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어레이, 전체 이미지가 이제 img 언더바 어레이라는 변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복원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전체 행렬 만드는 거를 이제 해봤죠.
그래서 이 전치 행렬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채널 값이 맨 마지막에 가 있는데 채널 값이 맨 앞에 오게 하는 거야. 0, 1, 2로 되어 있었던 채널 값을 트랜스포즈를 사용을 해서 채널의 값이 맨 앞쪽에 오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어레이에서 이제 전치 행렬을 해주는데 두 번째 그 0, 1, 2에 있는 값이 가장 앞에 그 다음에 0, 1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은 RGB 3개의 채널이 있는 요 3개의 채널이 가장 앞쪽에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RGB 3개의 채널이 가장 앞쪽에 오게 하고 이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특이값 분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shape 똑같이 s.shape 그 다음에 vt.shape값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특이값 분해를 한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원본 이미지 3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제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특이값 분해를 했는데 이 특이값 분해를 한 이미지도 똑같이 u 시그마 vt 해서 다시 원본 이미지로 살려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원본 이미지로 한번 살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제로 값으로 다 채워서 이제 시그마 배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필 다이어고널에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값을 이제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컨스트럭티드를 사용을 해서 원본 값을 복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컨스트럭티드 해서 이제 원본 값을 복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쉐이프 값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사용했었던 차원이 RGB 차원이 맨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원이 맨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전치 행렬을 사용을 해서 RGB 3개의 채널이 뒤로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값을 그 트랜스포즈 해주기에 앞서서 일단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보는 이유는 이제 부동소수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최소값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값을 이제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티드하고 MP의 클립하고 0에서 1까지만 이제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맥스 값은 보게 되면은 1보다 이제 약간 큰 값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줄 건데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표시되는 값은 그냥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그 리컨스트럭티드를 mp.clip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 다시 민 최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위에서 출력을 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5가 가장 작은 값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클립을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은 0, 가장 큰 값은 1로 만들어 주겠다. 여기 예제를 보게 되면은 쭉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범위를 지정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이 범위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도록 가장 큰 값이 1이 되도록 이제 클립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다. 그럼 이 리컨스트럭티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쉐이프 값이 원본 이미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하고 쉐이프 값이 맞도록 이제 트랜스포즈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예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포즈 해서 1, 2, 0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이 맨 뒤에 가게 만들어 주었더니 거의 이제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이제 복원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차원을 하나로 줄여서 이미지의 이제 크기를 줄여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RGB 3개의 채널이 있는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값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이 데이터의 크기를 이제 줄여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approxy image 해서 여기 K 값 지정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 특징에 대한 정보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복원을 해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예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배우면 이제 넘파이를 이제 수치 계산하는데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넘파이에서는 이제 다차원 행렬의 배열의 연산에 굉장히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 보았더니 정말 이렇게 다차원 배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의 뭐 사이즈도 줄여볼 수가 있고 트랜스포즈해서 왜 트랜스포즈를 해주는지 계산을 이제 쉽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포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특징만 이제 압축을 해준다든지 하는 기술들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넘파이가 정말 이렇게 수치 계산에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때도 기존에 포토샵을 사용해서 뭐 이미지를 줄이거나 했다면 이제 넘파이 사용해서도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사이즈 압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넘파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